자, 급여 자료 입력은 사실 수당 공제 문제라고 거의 생각하면 되죠. 수당 공제 등록만 잘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그 야간 연장 근로 비과세하고 그리고 국외 근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자, 이 두 개는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비과세로 사용을 하고 비과세 적용 여부는 사원 등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맞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수당 공제에서 이 두 개는 다 비과세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 근로 같은 경우에 사무직 직원도 야간 근로 수당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생산직 직원도 야간 근로 수당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생산직 직원에서도 직전연도 3천 이하, 월정액 급여 210 이하 이 조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럼 그 과세인 사람, 비과세인 사람이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할 때는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이 두 개는 전부 다 비과세로 쓰고 비과세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사진 안 찍었다. 그죠? 한번 겹죠? 자, 그럼 자,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비과세 과세를 뭐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에 우리가 그 조건의 사항들을 보고 뭐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령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을 봐가면서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설정하는 게 가장 많이 했던 게 식대. 식대는 우리는 식사비 제공 시 우리는 식대가 비과세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과세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간식 같은 거 제공한다라고 장난칠 때가 있어요. 뭐 세무이금은 장난을 안 치는데 우리 세무일급이라든지 TAT 1급은 장난을 쳐요. 뭐 간식 같은 거 주는데 간식은 우리 식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그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이건 전제 조건이 본인 명의 혹은 본인 포함 공동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그리고 실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죠. 실비를 수령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비는 금액의 한도 없이 실제 쓴 만큼이니까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거고 실비는. 그리고 지금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뭐 이런 비과세가 없이 그냥 과세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만약 본인 차를 썼어요. 그러면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한테 과세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쓴 거에 대한 건 영수증 처리하면 전부 다 처리해 주는데, 그래도 차를 쓰면 그것 때문에 차가 닳거나 아니면 좀 손상이 되겠죠. 그런 조로 해서 그냥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얼마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동명의까지는 된다라고 했죠. 그럼 배우자하고 공동명의라고 상관없는데 그 본인 명의가 안 들어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직료라든지 숙직료도 우리 AT 시험에서는 한 번씩 등장을 하니까 비과세 항목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직 사실 저도 일찍을 선 세대는 아니에요. 일찍 선 세대는 저보다 윗세대고 그리고 뭐 반공무원들이 많이 쓰고 했는데, 근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돈이 일찍 서는데 돈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액이래요. 그래서 전액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다음 우리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하는 거죠. 그때 비과세인데
우리 배우자와 동시 비과세 적용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뭐 한 명당 10만 원 비과세가 아니에요. 한 명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20만 원 받았어요. 그럼 10만 원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가 되겠죠. 근데 한 명당 20만 원이래. 그래서 두 명 있어서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4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비과세 30만 원 과세인 거예요. 뭐 과세된다고 해서 수당 안 받는 그런 바보는 없죠. 받고 세금 조금 내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사람당이 아니라 그냥 이 근로소득자한테 너 급여에서 10만 원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연구보조비가 있었죠. 이 연구보조비는 뭐 특별하게 뭐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 제시는 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경우에 연구보조비에 대해서 수당이 비과세로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죠.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 퇴직 후에 하면 기타 소득인데 퇴직 전 근무 중에 받게 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여기에다 입력을 하게 될 건데 이것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600만 원 쓰면 500만 원 비과세, 100만 원 과세로 따로 뜰 거기 때문에 그냥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로 꼭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외에 우리 또 뭐 비과세에 대해서 크게 설정을 하는 항목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자격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직책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죠. 그런 건 비과세에서 본 적이 없으면 전부 다 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비과세 항목 열어놓고서 여기에 적혀 있는지 그냥 들여다본대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럼 봤는데 그게 안 적혀 있으면 다 과세구나. 틀린 말 아니에요. 비과세는 세금을 징수 안 한 그 이유가 합당한 코드를 같이 적어서 제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비과세 코드 안에 없으면 전부 다 과세라고 생각하셔도 틀린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첫 번째는 사원 등록에서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와서 우리 수당 등록 후 우리가 급여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럼 중도 퇴사 정산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급여 반영 버튼을 꼭 클릭을 같이 해서 중도 퇴사 정산이라는 그 글자가 우측 상단에 뜨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퇴사했을 때에 우리 그 AT 시험에서도 유일하게 평가 문제에 안 적혀 있는데 해야 되는 행동이 이거더라고. 제가 TAT 이거 봤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는 적혀 있는 거 아니면 메뉴 자체를 제가 잘 안 들어가죠. 그 AT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런데 퇴사한 거에 대해서는 퇴사일자 입력하라는 게 평가 문제에 안 적혀 있는데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두 프로그램 다 똑같이 사원 등록 가서 퇴사일자 써야지 급여자료 입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한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한 행동은 똑같 차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며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거 자 할 때 자 우리가 다른 거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고, 저는 미환급 세액을 쓸 거고, 그리고 또 그다음 우리가 쓸게
글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환급 신청. 환급 신청이 있는데 환급 신청은 TD급에서 가끔씩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라고 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신청액을 입력만 하면 되죠. 그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우리 소득세만 입력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걸로 국세를 신고하는 서식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같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두 개를 다 알려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입력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 자, 우리가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보험료는 나이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나이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건 100만 원 이하, 뭐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이 조건하고 나이 장애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조건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근데 이 기준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이 말은 기본공제 대상이란 이야기죠. 그럼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 되는 거고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고 뭐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면 우리는 장애인 쪽에 쓰는 게 아니었죠. 우리 컴퓨터에는 그냥 장애인 적혀 있으니까 의료비하고 이런 건 장애인에 바로 가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험료를 쓰고 자, 다음은 보험료 아래에 우리 의료비가 있죠. 자, 의료비는 보험료하고 반대로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고 나이에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되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과 65세 이상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그래서 그 외 우리 그 밖의 공제 대상이라고 쓰는 건 지출액 한도가 700만 원이 그러니까 700만 원 넘어가면 더 이상 써봐야 한도가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나 6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칸을 따로 쓰시는데 본인하고 65세가 같이 붙어 있고 장애인이 따로 있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65세 넘으셨고 장애가 있다면 아무 곳이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도가 있는 게 우리 시력 교정용, 보정용, 뭐 교정용, 안경 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예요. 내가 전부 다 50만원이 아니라 우리 부양가족 본인 포함해서 한 명당 50만원씩 한도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은 본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야 되고 본인이 근로자 본인이 그리고 얘도 한도 200만원이에요.
200만 원 한도로. 자, 그리고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 받지 못해요. 자, 이 앞이었나? 이 앞에였나? 아니, 바로 이 앞에 했을 거예요. 일부러 보험료 적어놓고서 보험료에서 실손보험 30만 원인가 받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저와 같이 풀어볼 건데, 그 풀었을 때에 이제 쓰는 칸이 우리 의료 그 보험료 칸 또 의료비 칸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보험료 칸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손보험금 수령에 의료비에서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보험료에서 안 되는 줄 알고 보험료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죠? 문제 낸 놈도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실손보험금 탔다 안 탔다고 보험료 납부하는 거에 세액공제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그 영향이 미치는 게 없죠. 내가 보험금 타먹었다고 해서 보험금 납부한 금에서 공제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리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의료비는 내가 돈을 납부했지만 보험금 수령한 거는 내가 실제 부담한 게 아니잖아. 보험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에서 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이야기하는 거지. 뭐 바로 앞에 나와서 이번에 또 우리한테 바로 나올 확률은 얘보다는 차라리 얘가 많을 건데 얘는 안 나왔는데 얘는 나왔거든.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질문하고 싶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온다면 보험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의료비에서 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의료비 공제에서 또 안 되는 게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건강 증진 식품은 안 되는 거죠. 자, 글자 비슷한 건강 검진비 혹은 건강 진단비 이거는 되는 거예요. 건강 증진 식품이나 뭐 몸보신 위한 보약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지. 치료로 하는 것들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해외 의료비는 안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간병인 비용. 자, 간병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간병비라고 하는 건 민간 간병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이 조건은 눈에 보이니까 체크만 잘 해놓으면 그 칸에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체크를 하시되, 자, 이 의료비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이중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았던 안 받았던 간에 의료비는 카드 긁은 거는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근데 눈에 각막을 찔러서 치료 목적으로 해도 의료비 공제되고 신용카드 공제되고, 근데 그냥 미용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비 공제는 안 되고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그럼 의료비는 신용카드에 적혀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증진식품 안 되지 의료비 공제.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비 의료비 공제되죠.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라고 우리 적어놓고 적혀 있는 것들은 의료비 그 신용카드 썼다라고 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보험료는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 되는 거에 보험료, 리스료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교육비 공제를 보면, 자, 교육비는
소득 금액의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그럼 교육비는 원칙적으로는 직계 전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되는 거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 그리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학원비는. 자, 그럼 이 학원비에서 이 예외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직계 전속의 교육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실수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게 형제 자매의 교육비는 돼요. 배우자든 나든 나의 형제 자매든 배우자의 형제 자매든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전속이 안 되는 거지 형제 자매 교육비는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한도가 있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가 있고, 초중고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가 우리는 적용이 되게 될 거고, 그럼 우리 특별활동비는 그냥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등록금은 당연히 되겠죠. 등록금은 제가 따로 말해도 학교 교육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교재비도 되는 거고, 방과 후 학습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방과 후 학습 교재비도 되는 거고, 그리고 급식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외 교육비도 가능하고, 해외 교육비 있죠. 해외 카드는 해외 사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료비도 해외 사용이 안 되는데 교육비는 해외 교육비는 유학비 같은 경우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가능하죠. 사실 전제 조건은 납입 시 교육비 세액공제 미적용된 것만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본인의 직무능력 개발 훈련 본인 부담금은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우리 조건 없이 모두 적용이 돼요. 이 조건 없다는 건 소득 금액 제한 없고 나이 제한 없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만약에 나왔는데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교육비에서 자, 우리 그 통학버스비라든지 안 되고, 그리고 기숙사비도 안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교복비는 안 되고,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의 우리 체험 학습비도 안 돼요. 그럼 이 외에는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얘네들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뭐 별 문제 없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교육비는 우리 취약 전 아동의 교육비와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기숙사비래.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럼 이 기부금에서 자, 우리는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고, 그리고 뭐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기부금 2월 공제 10년간 이것도 본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만원 나눠 쓰는 거는 한 번만 해보니까 바로 뭔 말인지 알겠죠? 10만원까지는 공제도 해주니까 15만원이면 정치자금기부 10만원째 쓰고 이하는 10만원 총합은 5만원만 따로 아래쪽에 쓰죠. 그렇게 구분하는 건 공제율이 현저하게 금액이 차이 나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부금은 뭐 우리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분리하는 게 시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냥 법정인지 지정인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 그냥 법정이라고 표현을 안 해주는 건 국방헌금이나 아니면 우리 뭐 수재민, 이재민 독재선금이나 대한적 십자사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법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모호하게 여러분 다 안 내고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도록 줄 거니까 뭐 기부금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얘네들 보시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공제는 죄송해요. 소득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공제는 의료비밖에 없어요.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득금액의 제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는 우리는 여기 의료비 공제밖에 없고, 반대로 나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 나이 제한을 따지는 거는 보험료밖에 없어요. 예외 나머지는 얘는 뭐 전부 다 제한 안 하죠. 교육비도 나이 제한을 안 하죠. 기부금도 나이 제한을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각각 하나씩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하는 거는 의료비만 보험료만 있는 거고 소득금액 제한 안 하는 거는 의료비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 얘도 똑같이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럼 우리 신용카드에서는 형제 자매의 카드는 안 돼요. 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형제 자매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중고 자동차는 10%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도서 공연 추가 공제는 본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돼요. 그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 생각해 보면 해외 사용분 안 되고, 그리고 세금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보험료, 리스료, 그리고 상품권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에서도 안 되는 거 있나요? 안 되는 거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얘네들이 되고, 자 다음 우리 그 제가 흔히 말할 때 표현할 때의 연금저축등 탭이라고 말하는 거. 자, 연금저축등 탭은 우리 적혀 있는 게 처음이 뭐 퇴직연금이고, 두 번째가 연금저축이고, 세 번째가 우리 뭐 청약저축, 우리 주택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적은 이 세 개는 전부 다 본인만 가능한 거예요. 연금저축 등 탭 이거는 본인 것만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세는 뭐 사실 특별하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도록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입력하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의미가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놓고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전 근무지 입력할 때 기납부세액 입력은 얘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거죠. 기납부세액 적혀있는 칸 라인에 우리는 결정세액이 내가 납부한 거거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입력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내용 메뉴들을 좀 하나씩 봤었는데, 자 지금 어제 제가 부가가치 세했던 것부터 소득세까지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하고는 지금 여러분들 K랩만 가지고 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A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 내용들을 복습하는 느낌처럼 이제 볼 거예요. 복습하는 느낌처럼. 자, 그래서 제가 PDF 파일 드렸던 거 있죠? 근데 이 책이 사실 개인적으로 PDF 파일로 드린 이 책이 뭔가 정리는 좀 더 잘 돼 있어요. 자, 저와 같이 부가가치세 이거에 대해서 입력한 적 있나요? 우리 저와 같이 1장만 했었죠. 2장 했나요? 기억이 없죠? 지금 시간은 이 다음 시간 지금 바로 할 것 준비해 놓고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파일 중에서 우리 제가 드린 것 중에 2부 2장 한번 열어보세요. 2부 2장. 우리 생리안서 발행하는 거 우리 기존 책 말고 그 뒤에 또 한 적 있나요? 저하고 기억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 아니 또 한번 이러면 지겨울까봐 하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같이 할 거고. 근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정생리안서 저하고 같이 발행한 적 있나요? 수정생리 쭉 했었나요? 우리 수연씨 권수연씨 수정생리안서 했었나요? 자, 우리 내후신유장 사후개설 공급가입 변동 그죠? 난 그래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는데 다들 수능생기한서는 응 알아. 근데 이거 해봤나요? 그러면 응? 지금 이런 분위기는 저처럼 해도 안 한 것 같고 안 해도 안 한 것 같은 어떤 파일? 어제 내가 TAT 2급 이 교재 파일 이거 우리 TAT 2급 내가 준 교재 파일 있죠? 2부이자 소연씨 오케이? 그래서 없으면 위에 파일 있잖아. 우리 단톡방에 그 파일 받으면 이거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과거에 우리 이거 할 때하고 장소가 바뀌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AT 프로그램 해서 우리 지금 이 데이터 설치하는 파일 있죠. 그것까지 해서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2100번 3일전자 가지고 할 거니까 2100번 3일전자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서 얘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세무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하고 스타일이 틀리니까 AT 데이터 그냥 카페로 들어가세요. 하면 힘들 거니까 카페로 가면 이게 백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있죠. 수업용 백데이터. 여기에 세무실무 2급 이게 TAT 2급이에요. 여기 파일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근데 프로그램을 닫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지 자동으로 얘가 열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데이터가 안 덮어서지고
열려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안 덮어서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창을 닫은 상태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여기 2급이에요.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교재 파일 준비해 놓고 지금 2부 2장 지금 2부 2장이랑 오늘 2부 3장을 볼 거예요. 2부 2장, 2부 3장. 그리고 이 회사 2100번 3일 전자까지 여기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이 다음 시간 이따가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시다.